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원입니다. 이 첫 소식은 현대산업개발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무너진 모습을요. 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먼저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건물 내부가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상에선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방대원 200여 명과 구조견이 장애물을 헤쳐가며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시공을 책임졌던 현대산업개발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해 6월 철거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숨지시거나 다치셨고 다시 지난 11일 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철거 현장 사고와 이번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까지 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영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품질 보증을 내걸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또 붕괴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선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1999년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취임해 23년간 현대산업개발을 이끌어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계기로 황골 탈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건설사 면허 취소와 경영진 처벌 등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진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잇따른 대형 사고의 비판을 사태만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리포트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늬만 사태다 이런 지적 때문인데요. 이날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겠다고 한 건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직에서만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정 회장은 현직에서 물러나서 사고 수습과 함께 앞으로는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최대 주주는 HDC 그룹인데 이 HDC의 최대 주주 역시 정몽규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기보다는 1선에서 2선으로 한 발 후퇴한 책임 회피용 사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 회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찾겠다. 그만큼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브랜드죠. 아이파크, 이 브랜드에 대한 타격, 국민들의 불안감, 이거는 더 커진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신축공사 붕괴 사고 이후 현대개발산업의 이미지도 같이 추락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인데 상당히 불안하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청원의 글이 2만 명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고요. 아예 영구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과거 아이파크 건축물 하자 사진 등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불안감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뭐 콘센트에서 물 나와서 워터 아이파크 아니라 워터파크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과거의 잘못까지 이제 다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번 사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소액 주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어요.
네, 아마 네.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25,000선을 유지하다가 일주일 만에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52주 최저가인 16,000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 사태가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마다 안전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 연장과 또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건설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향후 이제 처벌 수위와 제재 수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 관련한 이런 그 소식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팔로우업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영업점을 더욱 디지털화하는 동시에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이 강력한 오프라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는 한편 오프라인 채널을 혁신하는 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가 갖고 있지 않은 신한은행만의 오프라인 강점을 적극 활용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디지로그 브랜치라는 차별화된 오프라인 영업점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과 감성적 요소를 함께 넣은 신한은행의 새로운 미래형 영업점 모델입니다. 우선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업무 안내 서비스 기기인 AI 컨시어지와 AI 은행원을 도입했습니다. 인사나 메뉴 검색과 같은 간편한 서비스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본적인 은행 업무 외에도 부동산이나 투자 등 전문 상담을 원할 경우 화상으로 연결돼 전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방문 가능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영업점 공간의 다양한 활용도 모색했습니다. 은행 오프라인 지점이 전시회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디지털 액자인 신진예술가 및 고객의 작품이 전시되고 포토존과 디지털 체험존도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자 은행이 전통적인 금융공간으로만 인식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 AI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금융생활을 하시는데 더 편리하도록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해보실 수 있고 스튜디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고객들을 위한 차별적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 은행 점포는 오프라인 고객 접점 관리와 상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쟁 조정이나 상담 이런 대면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서비스들 그런 쪽에 특화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프라인 영업점이 갈수록 사라지는 요즘 은행들이 기술 우선만이 아닌 고객 관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시간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국내 픽업 트럭의 터줏대감인 뉴 렉스턴 스포츠 앤 칸의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 해외 완성차 업체의 픽업이 속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픽업 시장 점유율 80%는 바로 이 차였습니다. 그만큼 쌍용차의 이 저력은 여전합니다. 자, 김 기자가 시승하면서 렉스턴 스포츠 앤 칸의 여전한 인기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따뜻한 히터를 미리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람한 차체에 널찍한 적재 공간을 갖춘 대한민국 정통 픽업이 똑똑한 진화를 거쳐 돌아왔습니다. 국내 픽업 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렉스턴 스포츠칸의 2022년형 모델을 타봤습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연식 변경 모델로 기존의 장점을 온전히 계승하며 디테일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가 시승한 모델은 익스페디션 트림으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용 엠블럼 등 세세한 디자인 변화와 함께 편의, 안전 사양 등을 기본화했습니다. 자동차의 정면을 얼굴이라고 한다면 이마와 광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닛에 후드 패션 가니쉬가 자리 잡으며 한층 더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이 후드 패션 가니쉬는
운전석에 앉아 운전할 때 전방의 시야각에서도 보입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카는 퍼포먼스가 향상된 2.2 로우엔드 토크 디젤 엔진과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대 출력 207마력, 최대 토크 45kg 포스퍼미터의 동력 성능을 냅니다. 이는 이전 모델 대비 마력과 토크가 각각 8%, 5%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카는 전장 길이 5,405mm, 공차 중량만 2톤에 달하는 묵직한 픽업 트럭이지만 리터당 10km 내외라는 준수한 복합 연비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 연식 모델부터 들어간 12.3인치 크기의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등으로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수입 경쟁 차량 대비 압도적인 사양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만큼 이민년 새해에 쌍용 자동차의 어떤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차량으로서 저희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카는 넥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휠을 장착해 부드러우면서도 빠른 응답성을 보여주는 속 시원한 조향감을 갖췄습니다. 저한텐 픽업이라고 하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없이 엑셀, 운전대, 거울만으로 도로를 달릴 것 같은 그런 상남자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뉴 렉스턴 스포츠카는 그랬던 상남자가 도시 생활을 하며 똑똑해진 문무겸비의 이미지를 풍깁니다. 앞선 세대 모델에 장착된 긴급 제동 보조, 앞차 출발 경고 등 9개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번 신형 모델에선 차선 유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부주의 운전 경고 등 실생활에 더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된 16가지로 늘었습니다. 유목국가 군주의 칭호인 칸의 이름으로 한계 없는 새로운 레저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하고자 한다는 쌍용차의 포부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 바디 프렌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이 겉모습은 귀여운 고양이인데 이 바디 프렌드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했습니다. 이 바디 프렌드가 새로운 금손이, 이 금손이 캐릭터로 고객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임세린 기자입니다. 서울 도곡동의 한 전시장. 한쪽 눈은 파란색을, 다른 한쪽 눈은 노란색을 띤 오드아이 고양이로 가득합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금손이. 바디 프렌드를 대표하는 최초 캐릭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디 프렌드의 건강식 역할을 하는 금손이의 조형물부터 그림 작품까지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 브랜드 바디 프렌드가 공식 캐릭터 출시를 알리는 체험형 전시를 열었습니다. 멀티 아티스트 쿤 작가와 협업으로 태어난 이 캐릭터에는 10년 더 건강한 삶이라는 자사의 목표도 반영됐습니다. 금손이는 조선 19대 왕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애완묘로 알려져 있었고 숙종의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선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지상의 사람들에게 내려와 바디 프렌드와 함께 널리 인간 세상을 건강하게 한다는 세계관을 입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높아진 안마의자 수요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바디 프렌드가 고객 친화적 마케팅 그리고 세대별 니즈 충족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안마의자의 기존 소비층이 중장년층이었던 과거와 달리 소유보다 공유에 익숙한 MZ세대도 새로운 타겟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디 프렌드는 자사만의 특화 기술로 로봇 형태 기기부터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성비와 휴대성을 공략한 소형 기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마의자가 결국 온몸을 접촉하는 기기라는 점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또 고객 건강을 전반적으로 케어해주는 홈 헬스케어의 허브로 좀 진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과 트렌디한 디자인, 또 휴대성을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서 공략할 계획입니다. 공식 캐릭터와 여러 문화 활동으로 고객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바디 프렌드. 고객 연령층을 확대해 더 많은 니즈에 응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이 없는 이른바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전 매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직원 없이 혼자서 제품을 볼 수 있다는 장점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 시간대의 한 가전 매장입니다. 손님들이 매장 앞에 서서 QR코드를 찍습니다. 매장에 들어선 뒤 키오스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LG전자가 작년 5월 국내 가전회사 중 처음으로 전국 4개 지역에 총 9곳의 무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무인 매장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오후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평일과 주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상담과 무인 매장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서울 강동 본점을 포함해 인천 청라점, 경기 평촌 본점 등 10곳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LG전자 무인 매장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을 방문한 고객은 작년 12월 기준 약 6천여 명. 이 중 MZ세대라 불리는 20대와 30대 방문객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 무인 매장을 총 30곳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인 매장의 운영 결과와 고객 반응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매장 내 이용 편의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객들은 편하게 제품을 체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방문객 중 MZ세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만큼 무인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AI 기술 발달이 맞물리며 대세로 떠오른 무인 매장. 코로나19 장기화 속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수요에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MZ세대 수요까지 잡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형선입니다. 미국이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서학 개미들의 한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B 자산운용이 미국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기회는 늘 존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임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번 정도 금리를 올리되 그게 후반보다는 앞쪽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미국 주식시장 내 우량주에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얼라이어 번스틴 자산운용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도 우량주는 양호한 수익률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장세가 끝나면 전처럼 소형주에서 수익을 내긴 어려워지므로 실적이 탄탄한 우량주를 추천한 겁니다. 이에 실적 좋은 기술주나 헬스케어 관련 종목 등을 언급하며 해당 주들이 더 나은 우량성과 안정성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글로벌 성장은 둔화되겠지만 미국의 경우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장 주식 포트폴리오도 미국 60%, 유럽 15%, 일본 10%, 중국 10%를 제시하며 미국을 핵심적인 시장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금리 인상이 단행돼도 주식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기 금리가 1%에서 3% 수준으로 유지될 때 주식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AB자산운용은 연준이 오는 3월 양적 완화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끝내고 상반기 2차례, 하반기 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에서 물가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올 하반기 연준의 정책 전환으로 성장률이 꺾이고 물가도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팍스경제TV 임리아입니다. 독립출판, 이 개인이나 소수의 작가들이 이 책의 기획부터 제본까지 알아서 다 진행하는 출판을 말합니다. 이 특별한 조건 없이도 내 이야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MZ세대에게는 인기가 높습니다. LG U+가 이러한 독립출판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임세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문화공간. 분야를 막론한 다양한 책들이 나열돼 있고 책과 관련된 상품들인 굿즈도 한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평소에 못 봤던 책도 많고 여러 가지 책 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책들은 바로 독립출판물. 독립출판이란 개인이나 소수의 작가들이 책 출판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LG U+가 이러한 독립출판물들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행사를 연 겁니다. 저희 일상비일상의 틈이라는 공간은 특히 저희 타겟 고객인 MZ세대 고객들과 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자 하는 공간으로서 생겨났는데요. 네, 이번 독립출판이라는 문화를 좀 소개하면서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독립출판문화는 최근 몇 년간 MZ세대의 유행으로 떠오르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기성 출판 시장에는 없던 독립출판 시장만의 특성에 이를 취급하는 독립서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독립출판물이라는 거는 개인의 창작물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책을 보고 내 기록물을 찾아서 한번 내가 내 스스로 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은 긍정적인 호흡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공간으로 MZ세대와 소통하는 틈. 이곳에서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MZ세대의 요구에 응답할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추가 4공장을 건설해 글로벌 CMO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힌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연초 약속했던 목적들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CMO 넘버원 기업으로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2021년의 사업 성과, 그리고 올해 생산 능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특히 핵심 CMO 사업 중 하나인 4공장 설립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4공장이 완공되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총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글로벌 CMO 기업으로 자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졸림 대표는 올해 4공장을 6개월 앞당겨 2022년 10월 부분 가동을 목표하며 기존 클라이언트와 잠재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선수주 또한 활발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재 3곳의 탑티어 바이오파마하고 글로벌 회사와 5종의 제품을 벌써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금 20곳 제약사들하고 30종의 이상의 제품 생산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멀티모델 형식의 5공장을 통해서는 mRNA, 바이오벡터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인천 송도의 부지를 확보, 6공장에 대한 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동시에 바이오벤처 육성 공간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 글로벌 R&D 및 분석 서비스 시설을 구축해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영상 뉴스입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수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원자재가 폭등과 물류비 상승, 또 고강도 거리두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제를 바꾸는 정원사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